자, 그럼 김 과장님, 최 부장님,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오, 여보, 나 지금 퇴근했어. 출발해. 당신 오늘은 진짜 늦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엄청 기대 중이야. 아, 알겠어. 오늘 칼퇴했다고. 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응? 여보? 여보 어디야? 아이 출발한다고 한 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디냐고. 아우, 가고 있어. 나도 이제 지하철 두 분만 더 타면 갈아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그리고 10분만 걸으면 돼. 정말 아직 1시간은 더 걸린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진 곳에 이자 오지 말자고 했지. 아주 그냥 사서 고생을 해야 할 텐. 아무튼 우리끼리 먼저 밥 먹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빨리 갈 테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 먹고 있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 요청하셨고요. 출근길, 퇴근길 너무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셨네요. 어떤 고민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죠. 저희 집은 서울에서 떨어진 시 외곽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다 보니 멀리 오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신축이라 깨끗하고요. 집도 넓었어요. 거기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조용해서 아이들 키우기에 제격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즘은 다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다른 건 정말 다 좋은데 제 출퇴근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6시 반엔 나와야 도착하고요. 야근을 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집에 오면 9시가 넘어요. 회식이라도 있는 날엔 혼자 사는 회사 동료에게 신세를 지거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길 위에서 4시간을 버리다 보니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눈 떠서 출근하고 집에 오는 것밖에 안 했는데 하루가 저물어버리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 한번 못해요. 제가 출근할 때 애들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고 퇴근하고 오면 다들 자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집이 좀 좁더라도 서울로 이사를 갈까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몰래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집값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싫다는 아내를 끌고 제가 외곽까지 이사를 왔던 터라 다시 나가자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합니다. 이 회사 10년은 더 다녀야 하는데 뭐 현명한 해결책 없을까요? 진짜 2시간 출퇴근 하루에 4시간을 이제 길에서 보내야 된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고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도 한 5시간 출퇴근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멀지도 않은 의정부에서 신촌까지 오는데 그 정도 걸리나? 전철로도 그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러시아워 때 하면은 이게 뭐 2시간 반.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 다닐 때인데 수업이 아침에 9시 있는 날은 진짜 아침에 한 6시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2시간, 3시간은 길에서 꼬박 보내게 되거든요. 막 스트레스 진짜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집도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기도 맞아요. 하고 또 집값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가셨는데 아내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분께서 아마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밖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외곽으로. 근데 이제 다시 아내의 뜻대로 돌아가자는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또 이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넓은 집에서 좀 편안한 이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좀 넓은 공간을 주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서울에서 한 20평 정도 살다가 한 40평 옮기기도 하고
그럼 문제는 40평, 짐도 또 40평 닿게 늘어나요. 네, 짐도 늘죠. 그리고 집을 늘려서 가는 건 좋은데 집을 다시 좁혀서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마음도 좁아들고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아유, 나 하나만 조금 고생하면 되겠지. 그렇죠. 예, 이거였을 예. 텐데 해보니까 이 고생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하루에 이게 주 5일 출퇴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20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최경혜 님이 이거 꼭 제 사연입니다. 제가 남양주 별내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거든요.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을 출퇴근 전쟁에 갖다 바칩니다. 게다가 저는 워킹맘. 근데 아직까지도 인서울 집값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제발요. 저도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하셨는데. 답을 주셨네. 답이 없다는 거. 자, 이제부터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선생님께서 뭔가 조금 선택할 수 있도록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답이라기보다는 뭔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외곽에 나가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크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이 분명히 먼데도 선택하는 경우가. 저는 삶의 목적이 넓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라면 나가서 사셔야죠. 출퇴근도 감당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넓은 집이라면 저는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들이 네.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을 때는 집값이 비싸죠. 넓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서울에서 내가 그 원하는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뭔가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싶다면은 물리적인 집에 대한 것들은 조금 내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집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있던 물건을 버리면 집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뭐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에 뭐 이왕 사놓으신 집이라면 그건 둬야죠. 언젠가는 그걸로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네. 단지 출퇴근 편의상 한 10년 정도라면은 저는 이 서울 생활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짐을 버리면 됩니다.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죠. 저는 이게 2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윤희님, 저는요 아이 둘 데리고 직장 어린이집 다니고요. 다만 회사 생활 열심히 악착같이 했습니다. 참고로 워킹맘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셨고 루이님은 민망은 잠시 아내분께 당신 말씀이 옳았소 하고 굽히고요. 서울이나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면 원룸이나 회사 기숙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또 그렇게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 고민이 되실 거고. 박현주님, 앞으로 우리 남편이 겪어야 할 고생입니다. 사정상 춘천으로 이사 예정인데 남편 회사는 방배동.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요. 뭐 이게 그 출퇴근을 감수하겠다 그러면은 상관없죠. 문제는 이제 자기가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들이죠. 네. 그 선택의 기준이 넓은지 좋은지 깨끗한 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은 다른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싶다면은 거주지 이전을 좀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 이때 배우자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집에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은 서울 시내 요즘 빌라들 중에서도 깨끗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얻을 만한 집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엄수현님은 저도 파주에서 송도로 매일 편도로 1시간 반 출퇴근합니다.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못해요. 집값 때문이 아니면 이사하시면 좋죠. 별 보고 출근, 별 보고 퇴근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집에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사 추천합니다. 박진성님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자영업자인데요. 저도 하루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반입니다. 결국 오픈 시간을 늦추고 또 일찍 닫는 걸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자,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자, 선생님께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의 민망함 하나가 남아있기는 해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아내분에게 어떻게 그래 당신 말이 옳았소. 당신이 싫다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고민해 볼 걸. 그러니까 이제 인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앞에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인한테 이제 선택을 같이 의논하고 싶다. 라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네. 근데 부인이 분명히 한 소리 할 겁니다. 꼭 말이야 그렇게 그 하더니만 이제 감당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그렇죠. 네. 한 곡이 안 넘어가시죠. 네. 뭐. 그러면 만약 선생님 이제 네. 어떻게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뭐 비용도 그렇고 뭐 아내분이나 가족들의 의사도 그렇고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출퇴근의 거리를 지금 감당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길 위에서 보내시는 시간들, 그 육체적인 피로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일단 이분이 이제 그 출퇴근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데 네. 그거를 자기 개발적으로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되는 방식을 한번 네. 선택을 해본다면은 네. 저는 이 시간이 엄청난 유용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 갈 때 일부러 무궁화라든지 느린 기차를 탈 때가 있어요. 네. 봐야 될 책이 있거나. 근데 이분에게는 일단 그 시간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가져야 될 시간이라면은 오히려 이번 달에는 책을 한 10권 읽어보자고 한다든지 그리고 상황이 내가 바꿀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선택할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딱 원하는 때 그 A라는 B점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은 그렇게 할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선택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그것도 하나의 전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예.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진짜 비슷한 상황에 계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